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푸실 때 나중에는 이제 좀 가닥이 좀 잡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새 수투에서 좀 뭐 저번에도 계속 그런 얘기 하지만 약간 문과 이과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려고 일부러 대수적인 풀이로 풀어야 푸는 문제도 막 깔고요. 어떤 거는 무조건 기하적으로 풀어야 나오는 문제도 깔고 그래. 그 밸런스가 조금 요새 반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사실 그래프로 접근하면 굉장히 손쉽게 풀리고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죠? 왜냐면 절대값이고 절대값이었을 때 극대가 되는 지점을 찾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좀 불편하거든요. 식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접근을 하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안쪽에 있는 식 자체가 너무 좀 약간 그리기 쉬운 식이긴 하잖아. 그지? 뭐 일단 우리가 미분을 해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애는 누구로 묶으면? x제곱으로 묶으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하는 이런 형태에서 얘가 지금 p값을 갖는 애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래프 자체로만 접근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p라는 값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튕기고 3에서는 뭐하는?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저것만 봐도. 그죠? 0 집어넣어도 p 되고 3 집어넣어도 p 되는데 0에서는 제곱이니까 튕기고요. 3에서는 통과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3인 거면 사실은 뭐도? 우리 비율 관계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1대 1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것도 바로바로 다 결정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통째로 뭘 시켜? 절대값을 시키거든. 그럼 절대값을 시키면은 x축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뒤집어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극대값이 두 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준 거야. 그리고 x는 a에서 b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라고 뭐라고 줬냐면 FA하고 FB가 뭐하다? 같다. 이렇게 줬죠.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요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극대값과 극소값 가운데 있어야 뒤집혔을 때 극대값 두 개가 어떻게 된다? 함수가 같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선생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자, 봐봐. 우리가 fx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프를. 여기가 p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x축의 위치가 여기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한 이쯤? 뭐 한 요쯤 이렇게? x축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x축 위쪽은 그대로 쓰고, 그죠? 그리고 x축 아래쪽은 꺾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꺾어 올라간 그래프가 여기 절대값까지 씌운 그래프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극대값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문제에서는 절대값이었을 때 극대값이 두 곳에서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려면 x축이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데다가 내가 x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래프를 다시 그냥 하나 그리죠. 한번 다시. 얘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이쯤 이렇게 들어갔다. 여기 x축이다. 그러면은 실제 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요 x축 위쪽은 그대로 쓸 거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꺾어 올라가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의 극대값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하고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A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FA와 F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줬다고. 근데 지금은 FA하고 FB가 같지가 않죠? 두 개가 다르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같겠냐 이 얘기야. 어떻게 하면 같겠어? 그쵸? 꺾어 올렸을 때 같은 높이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이 이 극대값하고 극소값에 정확하게 어디에? 중앙에 위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라고. 그럼 꺾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 위쪽은 그대로 그려지고, 그죠? 이 아래쪽은 이렇게 꺾어 올라가지는데 그때 생기는 극대값이 두 개가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함수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함수값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0에서 2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면 실제로 여기 x값이 1이라는 걸 알고요. x축이 여기 있다는 건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된다 이런 뜻과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f1이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p값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p가 되죠. 그럼 얘가 얼마? 네, 2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p값 2 답 바로 나오네요. 그죠? p는 2, 답은 2번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인 거고. 자, 10번 보도록 하죠.
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수투하면서 볼 거니까.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요. 그리고 가해서 이렇게 줬거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 A6이죠. 얘네들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누구보다는 A4보다는 누가? A6이 좀 클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고. 그치?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친구의 부호가 지금 확실하게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공차가 양수다 보니까 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그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뭘 줬냐면 나에서는 1항부터 몇 항까지? 9항까지. 자, 요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요거 요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9항까지 합한 게 얼마야? 27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야. 자, 우리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좀 등차 수열의 합을 쓸 수가 있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등차 수열의 합을 하는데 항의 개수가 뭐면 홀수개면 그 등차 중 항으로 좀 합 표현할 수 있었던 거 좀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항의 개수가 딱 홀수개잖아. 그럼 여기 등차 중항이 누구야? A5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9 곱하기 누구? A5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아? 기억나요 이거? 왜냐면 A5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합이 얼마? A5 두 개, 이렇게도 두 개, 이렇게도 두 개, 이렇게도 두 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A5 9개 있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죠? 그러면 A5가 9개가 지금 27이니까 결과적으로 A5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게 얘가 3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나 작은 애는 뭔가 이렇게 공차의 크기에 따라서 음수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그죠? 얘는 무조건 양수고요.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가정해보면서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얘는 저는 얘보다 크니까 무조건 양수라고 잡았고요. 얘는 얘보다 작을 수 있겠죠.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음수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고 되면 고 할 거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꿔서 풀어보려고 해요. 얘가 양음수라면 마이너스 A4 더하기 A6이 되고요. 그게 8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항 차이가 두 개니까 등차 수열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차가 두 번 더해지는 거고 그럼 공차가 두 번 더해진 게 8일 거니까 D가 4다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딱 맞죠? 얘가 음수되고 얘도 양수되고 이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공차가 4인 경우가 맞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는 A10을 구해주면 최종적인 답인데 물론 첫째 항을 구해도 되지만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공차를 몇 번? 5번 이렇게 더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3에다가 여기 D에다가 4 집어넣으면 요건 20이 돼서 얘는 23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절대값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이 안쪽에 항의 부호를 좀 잘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부호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준이 되는 건 A5가 3 이렇게 나왔으니까 A6은 무조건 공차 양수니까 양수일 거고 얘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뭐 두 가지 경우 다 해보고 만족하는 애를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1번 보시죠. 자, 일단 BAC가 60도, 그리고 AB가 2 루트 2, 그리고 여기 BC가 2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주어졌고, PBC가 30도, 그리고 PCB가 15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PC의 넓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APC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APC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일단 정보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내가 뭘 가지고 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큰 삼각형에서 보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와 이 각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요거 같은 경우는 각 하나하고 변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요걸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누굴 구할 수 있다? AC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요거 구할 수 있는 거 체크하면은 APC에서 한 변은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얘는 이제 계산만 하면 나오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정보가 어디서 많이 주어졌는지를 보니까 요 삼각형에서 각을 두 개나 줬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 뭐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쭉 쳐다보니까 여기서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5도면 여기는 45도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되냐면 135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삼각형만 또 쳐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어때? 얘랑 얘랑 각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각이랑 마주보는 이 변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사인 법칙 써서 누구 구해주면 된다. 요거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PC인데 이 삼각형을 구하려는데 넓이를 구할 거거든. 그런데 요 변도 알고 요 변도 아니까 누구만 알면 요 각만 알면 되거든. 그렇죠? 그럼 요 각을 어떻게 구할까?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처음 빡센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좀 길이가 잡히냐면 일단 그러려면 계산이 좀 돼야 되는데 저 노란색을 먼저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구해볼게. 얘를 내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한다고 하면 여기 길이를 x라고 놓으면 너의 제곱은 10이죠. 2루트 3의 제곱은 얘의 제곱 8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해서 2배 하면 4루트 2x 코사인 60도면 2분의 1 이렇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주고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루트 2x 그리고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이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죠?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랑 이거 근해 공식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나오죠? 루트 2 풀마 루트 6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거는 길이가 양수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겠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면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힌트가 돼. 자, 어떤 게 힌트가 되냐면 잘 봐봐요. 지금 여기 보이면 이 길이가 2루트 2죠. 근데 여기가 60도거든. 근데 여기에 루트 2가 있거든요. 뭔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을 보면 루트 2와 여기가 2루트 2와 여기가 60도면 요거 뭐 내리면? 수선의 발 내리면 특수각 되거든요. 여기가 2루트 2잖아.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몇 도? 30도.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1대2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뭐 거기에 루트 3이 곱해져서 여기가 루트 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길이가 잡히거든요. 이거 괜찮나? 자, 그런데 여기가 루트 6인데 잘 보시면 여기가 루트인데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또? 루트 6으로 이렇게 잘리죠. 그럼 얘는 1대 1대 루트 2. 또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 각도가 몇 도로? 45도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각도가 이제 몇 도로 끝나요? 30도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이제 넓이 공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중학교 거 내용 갑자기 빡 한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좀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사인 법칙 한번 다시 볼게요. 이 파란색 부분에서 사인 법칙 계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두 개 마주 보니까 사인 135도 분의 누구? 2루트 3 이렇게 한 거랑 사인 30도 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게 CP고요. 그럼 CP는 2루트 3에다가 요거 사인 30도 곱하면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사인 135도면 2분의 루트인데 역수니까 루트 2분의 2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약분시키면 이렇게 약분되고 뭐 루트 2랑 2는 약분시키면 이렇게 루트 2가 남겠죠. 그래서 CP는 이제 루트 6이다. 이렇게 길이가 결정이 돼서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넓이는 2분의 1의 요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 이게 뭐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6. 루트 2 더하기 루트 6에다가 여기 보이는 요 길이가 방금 구한 CP니까 루트 6 이렇게 곱해주시고 가운데 각이 30도니까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게 이제 2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럼 얘랑 곱해지면서 4분의 이렇게 곱하면 루트 2랑 루트 6 곱한 거니까 루트 12가 돼서 2 루트 3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3번. 이거 오늘 하는데 짐집에서 좀 아깝긴 해요, 그죠? 요거 아마 하고 했으면 되게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요 정도면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2t. 요게 직선이 y는 뭔지 모르네요. 그죠? 기울기 일자리 직선. 자, y절편 구해라. 이게 이제 약간 테마로 보자면 식을 세우는데 그 문자로 직접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자로 세워서 푸는 경우예요. 그래서 문자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푸는 방법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주어진 조건을 보면 여기에 y는 x제곱이 있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걔네들의 교점을 가지고 뭐 길이를 잡아라 막 이런 걸 줬단 말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하나 이렇게 함수로 하나 잡을 거예요.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잡는 순간 얘네들 두 개를 갖다 놓고 놓는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 보이는 두 점의 x좌표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함수에서의 교점 x좌표는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같다인 거니까 식을 좀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y는 x 플러스 k라고 잡으면 내가 구해야 되는 이 gt라는 값이 그냥 뭐로 표현이 되냐면 k라는 값으로 아주 심플하게 표현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를 t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누구로 나눈 거? t제곱으로 나눈 거.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그럼 요거를 k를 누구로 나누면? t제곱으로 나누면 요거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y절편 k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문제는 끝이 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방정식에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 방정식. 그러니까 두 개를 같다라고 나. x제곱이랑 x 더하기 k라고 같다라고 나. 그럼 이때 생기는 두 실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놓을 수가 있거든. 그럼 그게 여기서 누가 돼?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는 우리가 직접 k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좋죠.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써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가 되고, 그쵸? 1이 되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누가 된다? 마이너스 k가 된다. 근계수를 이렇게 써주는 게 일단 첫 번째야.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뭔가 1과 k와 근이 연결이 됐다 인 건데,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의 길이가 2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근데 이게 2t인데 사실 이거 뭐 물론 두 점 사이 거리를 써도 되지만 지금 기울기 1이라고 줬으면 우리 이거 써도 되잖아요. 이제 기울기 1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다. 이거 많이 쓴다 그랬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1대 1대 루트 1 거니까 각각 루트 2로 나눠주면 여기가 몇 t? 루트 2t.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t.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조건은 나한테 뭘 준 거냐면 베타와 알파의 차가 누굽니다? 루트 2t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2t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연결이 돼? 여기 보이는 1과 k와 t가 연결되는 식이 합과 곱과 차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 곱, 차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차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누구? 4알파 베타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차가 루트 2t라고 했으니까 얘는 2t 제곱 쓰면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너는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4k 집어넣으면 플러스 4k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4k가 뭐가 돼? 2t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y절편에 이거 4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이거 4로 나눠주면 4분의 얘는 2t 제곱 빼기 1. 이게 지금 k 대신에
4로 나눈 2t제곱 빼기 1을 쓴 거고요. 거기다가 누구로 나눴고 t제곱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리미트 t를 어디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 2분의 1로 간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건 오늘 연습할 거예요. 우리 그 오늘 수투 집념에 있어. 문자 여러 개 써서 연결하는 거는 조금 패턴이 연습 예제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같이 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야, 13번 맞춘 사람. 이건 아직 맞추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혹시 맞춘 사람? 네? 뭘? 아, 여기서 다시 풀어서 맞췄어요? 오. 근데 이 합성함수는 요새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더라고. 이게 뭐 삼각함수하고 붙을 수도 있지만 뭐 22번으로 막 붙어서 나올 때도 있고 저 수투 막 4차함수랑 붙어서 나올 때도 있고 뭐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크 써야지. 따다빠 야.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근데 a하고 b를 내가 모르고요. gx는 사인이에요. 자, 그리고 gx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네. 밑에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a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이 a는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근데 일단 가족관부터 보면 ga파이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인에다가 a파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지? 그랬더니 제곱한 게 1이란 얘기는 ga파이가 풀마 1이란 얘기죠. 그럼 사인에다가 풀마 1이 되게 하려면 a파이는 2분의 파이여도 되고 2분의 3파이여도 되고 2분의 몇 파이여도 되고 5파이여도 되고 한 주기 더해서 여기다가 또 한 주기 더해서 2분의 몇 파이여도 되죠. 갑자기 계산이 안 돼. 2분의 4파이, 2분의 7파이여도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쓸 때 사실 얘네들 계속 파이 간격이면 일반각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 n은 정수. 이렇게. 괜찮을까요? 저 이거 일반각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좀 다뤄봤잖아. 그치? 그리고 일반각을 잘 쓰는 것만큼 사실 여기서 되게 복잡한 계산을 쉽게 만드는 거가 없다 그랬죠. 근데 아직 쓰는 게 익숙치 않으면 사실 여기서도 그냥 뭐 파이로 나눠보면 2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3일 수도 있고 바로 구할 수는 있는데, 그죠? 일반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연습하는 걸 계속 해줘야 나중에 저 식이 복잡해져도 우리는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파이로 나누면 a는 뭐가 되고 2분의 1 더하기 n이 될 거고, n에다가 정수 넣어서 0과 2 사이에 들어가는 a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 2분의 1이랑 2분의 3밖에 없다. 일단 둘 중 하나겠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거 무슨 말인지 되죠? 사인에서 풀마일이 되는 건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또 파이 후 간격으로 2분의 7파이, 5파이,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 이렇게 계속 가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에다가 계속 8씩 더해 나가는 요 값들에서 계속 풀마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일반각으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사실 여기까지 뭐 할만한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합성함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파이 돼. 자, 이거를 좀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이 해라는 거는 x값이죠. x값.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x값이란 말이에요. 이 x 해를 여기다가 넣으면 gx를 통과하고 그게 fx를 통과해서 0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저 x값을 다 더한 게 2분의 파이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봐봐요. 우리가 x를 사인을 통과시켜. 그 g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t가 돼. 그럼 그 t 값을 어디에다가 저 이참수 fx에다가 통과시켜.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ft는 뭐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y에 도착하면 이게 지금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거는 이 이참수 입장에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이참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어딘가에 y 값이 0이 되면 그때 나오는 t 값이 생길 거야. 이렇게 뭐 t1이 뭐 두 개가 만약에 생긴다면 t2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걔가 t1이 되고 t2가 되게 하는 요 값을 다시 대응시키는 누구를 x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x 값의 합이 몇 개가 돼?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봐. 내가 사인을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t축이야.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t가 잡혀야 합이 2분의 5파이가 될까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t1이나 t2 중에 하나가 이런데 이렇게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해는 여기서 두 개가 발생하거든. 그죠? 그럼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x1과 x2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얘네들의 대칭축은 얼마로? 2분의 파이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x1과 x2의 합은 항상 2분의 파이의 2배인 파이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 값이 한 2분의 1 정도 됐다고 하면 x1과 x2의 합은 항상 대칭축의 2배인 파이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런데 만약에 t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쳐봐. t1 이렇게. 그럼 이때는 대칭축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파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대칭축이 2분의 3파이면 너하고 너의 합은 3파이가 돼. 뭔 말인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t1이 이렇게 음수값을 가져버리게 되면 그때 생기는 실근의 합은 이미 누구를 넘어서 버려? 2분의 5파이, 즉 3파이를 넘어서 버려. 그지? 3파이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x1, x2가 2분의 누가 나와야 된다? 파이가 나와야 된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2분의 5파이가 지금 파이 더하기 얼마예요? 2분의 3파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해가 누구면 된다? 2분의 3파이면 되는 거지. 근데 2분의 3파이라는 건 해잖아,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1이랑 x2 두 개를 더한 게 지금 해, x1이랑 x2 더한 게 지금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해 x3가 누구여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3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2분의 3파이면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러면 그때는 t2가 무조건 누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t1은 어쨌든 0보다는 큰 어떤 t값을 이렇게 가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t1과 t2가 어디에 들어가서 이 참수에 들어가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좀 작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고 얘는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A 값이 옵션이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거든요. A가 지금 하나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하나는 2분의 3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A가 2분의 1이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보이는 얘가 t제곱 더하기 2분의 1t 더하기 b가 돼요. 자,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얘가 만약에 누구에서 마이너스 1에서 t가 0이었다고 한다면 이 대칭축 기준으로 이 간격이 4분의 3이니까 이 4분의 3만큼 이렇게 딱 더해주면 얼마가 돼? 얘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누구면? 그쵸? t2면 여기가 t1이 되고 얘가 0보다 살짝 큰 이런 t값이 되면서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t가 2분의 3이야. 그럼 t제곱에 2분의 3t 더하기 b 이렇게 됐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누구냐면 4분의 3이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누구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서 같아지는 애는 여기 4분의 1, 4분의 1을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음수면 어떻게? t값이 둘 다 음수로 이렇게 밑에 잘리면서 x값이 좀 터무니없이 커져버리죠. 3파이를 또 넘어서 버리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t제곱 플러스 2분의 1t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근으로 하는 식이 되고요. 자, 그럼 t제곱 더하기 2분의 1t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된다. 이렇게 그냥 풀면 b값은 어쨌든 나오니까요. 계산을 해서 fx를 구해주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인데 요게 이제 0이어야 되고요. 그럼 b 값은 얼마다?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ft가 결정이 되고 그럼 t 자리에 그냥 x로 다시 넣어주면 fx가 되겠죠?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누구 넣어서? fe 넣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fe는 4 더하기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은 2분의 9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4번 이렇게 값이 됩니다. 괜찮나 이거? 솔직히 나 이거를 지금 확실하게 이해했을지는 솔직히 장담 못하겠다. 이해된 사람? 이해됐어? 어느 정도 이해됐어? 요거는 다음 턴에 한 번 더 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거 한 번 하긴 했어. 그 수원에서 요 테마를 하긴 했어. 다만 확실하게 소화되는 거랑 좀 다른 내용이니까 13번까지는 좀 빡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15번 가시죠.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 네. 아니 지금 좀 쉬었다 할까요? 괜찮아요? 뭐라고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서. 아, 지금 나쁘지 않아요? 14, 15까지 딱 하고 한번 끊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이 14번 같은 경우는 있잖아.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해.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이거를 내가 뭔가 그래프적인 접근으로 푸냐 아니면 대수적인 풀이로 푸냐 이런 게 어떤 길로 잡히냐에 따라서 이게 풀만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진짜 뜬금포 잡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게 와닿지 않으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대수적으로 풀어야 돼. 그리고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수적으로 풀었을 때 좀 손쉽게 접근이 되게끔 약간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보면 그래프 문제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프 문제에서 그래프 무조건 그려서 풀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 일단 선부터 그리는 애들이 있고 일단 식부터 만드는 애들이 있다고, 그지? 근데 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내가 좀 식을 좀 선호한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를 좀 재밌게 풀었을 거고 나는 그래프 가지고서 뭔가 접근을 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아. 그게 보통 아무튼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걸 나중에 어떤 때는 대수적이고 이런 것도 구분을 할 건데 일단 두 개를 다 염두에 두시고 풀 건데 근데 이게 딱 식으로 접근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주면 일단 우리는 이 구간이 나누어지는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fk의 자극한 값과 함수값하고 우극한은 어차피 같으니까 함수값하고 우극한이 일단 같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같다는 건 여기다 k를 집어넣은 것과 여기다 k를 집어넣은 게 같으면 이게 일단 미분 가능할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지? 일단은 함수값이 같아서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미분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k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가 같아야 된다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각각 다 미분 가능한 함수다 보니까 걔네들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도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게 뭐 정식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뭔지는 알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미분하면 a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a 집어넣으면 그게 좌미분계수 a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분해서 k를 집어넣어 보면 걔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4b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얘랑 같다라고 식을 딱 써주는 순간 이게 뭐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지는 상황인 거야. 이런 거 우리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미분해서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그거거든. 그냥 문자가 이렇게 좀 더럽게 잡혀 있을 뿐이다. 이러면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러려면 좀 뭔가 연립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AK가 보이고 여기는 A가 보이니까 뭔가 A를 좀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K를 곱할게요. 이제 이걸 여기다 넣자. 이렇게 넣으면 요 식에다 K가 곱해지는 게 좌변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4BK가 될 거고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4BK 빼기 3B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쓸 거고요. 그럼 우변으로 넘기면
여기가 k제곱이 되고 4bk는 또 지워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b제곱은 0이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k제곱이 뭐냐? 3b제곱이 돼요. 그러면 k제곱이 3b제곱이면 k는 뭐예요? 풀마 루트 3b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 처음 조건에서 여기가 다 양수라고 세 개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얘들 다 양수인 거거든. 그럼 요거 그냥 양수라고 쓰시면 되고요. 결국엔 k가 누구다? 네, 루트 3b다. 이런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얘가 같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럼 얘가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k랑 루트 3b랑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식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건데, 근데 기억에서 뭘 확인하라 그랬냐면 이걸 확인하래. 기억에서 a가 누구면 1이면 f'k는 1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자, 근데 이건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지금 a가 1이다 라고 하면 어차피 이것도 성립하는 식이고 이것도 성립하는 식이니까 이 중에 하나에다가 a에다 1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1을 이렇게 넣을게. 1은 왜냐면 여기는 좀 뭐 더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뭐가 돼요? 4b다. 이런 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k는 루트 3b라고 했거든요. 그럼 k는 루트 3b니까 여기다가 루트 3b를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2 잠깐만요. 잠깐만. 아, 이렇게 안 해도 돼. 끝났어. 이거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자, a가 1이잖아. 자, 잘 봐봐.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이죠. a가 1이면 얘가 1이에요. 근데 얘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f'k죠? 그죠? f'k 우극한. 이게 지금 얘잖아요, 얘. 얘가 f' 누구야? a가 자극한이죠. 근데 우리는 미분 가능하니까 이 둘은 무조건 뭐 한 거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 안 해도 그냥 뭐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a가 1이면 얘가 1이란 얘기니까 얘가 1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다. 뭐 미분 가능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k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루트 3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니은은 보시면 k가 3이면 a는 여기다가 이제 k에다 3을 집어넣어 보면 되거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다가는 4b가 되는데 k가 3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되냐면 k가 3이면 b는 루트 3분의 3이 되죠. 그래서 k가 만약에 3이면 이때 b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b는 루트 3분의 3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트 3이죠. 그럼 b 자리에다가는 루트 3을 이렇게 넣어주면 더하기 뭐야? 4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k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루트 3이다. 이것도 이제 맞죠. 이렇게 된다. 이제 디귿인데 디귿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k하고 f'k가 같으면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3분의 1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마 이제 니은까지는 잘 해도 디귿에서 많이 아마 계산을 조금 어렵게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것도 이제 주어진 조건을 좀 잘 쓰면 식이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봐봐요. fk하고 f'k가 같다는 것은 얘하고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식 중에서는 뭐 얘하고 같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죠? 얘하고 같다라고 본다면 얘는 ak하고 누가 같다? a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왼쪽으로 넘기면 a로 묶었을 때 k-1이 0이다 라는 말과 같고, 지금 a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k가 뭐다? 1이다 라는 말과 같아. 그럼 k가 1이면 b는 얼마가 돼요? b는 루트 3분의 뭐가 돼? 1이 되죠. 그렇지? 그래서 k가 1이면 얘가 이제 같다는 얘기는 k가 1이라는 얘기가 같고, 그러면 b는 루트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같을 거고요. 그리고 b가 루트 3분의 1이면 a도 결정이 되죠. 우리 아까 a 구하는 거는 요 식에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k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그리고 b에다가는 루트 3분의 1, 얘가 이제 3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3분의 4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a 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a 값도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fx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fx 같은 경우는 x가 k보다 작을 때는 ax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원점을 지나는데 지금 K가 1이란 말이에요. K가 1이야.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일 건데 기울기가 A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근데 A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4 루트 3이다.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 오른쪽인데 요 2차식을 잘 보시면 B에다가는 3분의 루트 3을 넣으면 저 2차식이 어떻게 여기다 써볼까? 마이너스 X제곱에 3분의 4 루트 3X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B제곱에다가 넣어주면 빼기 3에 3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fx식이 되죠. 그럼 요렇게 위로 볼록인 요런 애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질 건데 이게 또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선 기울기가 또 같을 거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요 넓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 구간이 다르니까 여기 S1과 여기 보이는 S2 두 개를 쪼개서 각각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S1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S1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밑변이 1이고 요 높이가 A니까 2분의 1 A가 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로 보면.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아까 구했던 A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요게 S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루트 3이다. 이게 이제 S1이고요. 자, S2는 이제 적분을 하셔야 돼. 근데 적분을 하려면 또 여기 어디서 0이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때를 또 찾아줘야 돼. 그럼 얘가 0이 되는 때를 좀 찾으려면 또 3배를 좀 해서 이렇게 얘가 0이 될 때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요. 잠깐 데리고 와보면 플러스 3은 0이다. 요거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3x, x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x축이랑 만나는 게 하나는 3분의 루트 3, 하나는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이제 루트 3이겠죠. 큰 쪽이니까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이니까 S2를 식으로 이제 잡아보면 너는 1부터 루트 3까지 여기 보이는 요식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분의 4 루트 3x 빼기 1. 요 친구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S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3분의 2 루트 3의 x제곱 그리고 여기는 빼기 x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루트 3 넣고 1 넣고 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루트 3 넣으면 이게 계산이 그죠? 3 루트 3이 되니까 약분되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다 루트 3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럼 3 약분돼서 2 루트 3 되고요. 여기다 루트 3 들어가면 빼기 루트 3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싹싹 지워지죠. 지워지고 요 계산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3분의 4에 그죠? 요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된다? 3분의 2 루트 3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S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요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요 값이랑 어딨지 아까 계산한 거? 요거 두 개 더해주면요. 여기 보이는 얘하고 얘가 또 지워져요. 그러면은 3분의 4랑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됐지? 아마 여기가 계산이 좀 빡세지 않았을까요? 여기 아마 풀고서 틀린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근데 이 정도 계산을 내가 실전에서 푼다? 이거는 꽤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죠? 접근을 잘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량을 좀 늘려줘야 되는 거고. 예전에 막 적분할 때 계산 귀찮다고 스킵했던 애들이 이런 데서 이제 다 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대표적인 예가 저 같은 케이스. 야,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던 애들이 이런 데서 이제 계산하면 다 빵꾸 나는 거죠. 그죠? 실전에서 이거 맞추는 거 과연 가능할까요? 평소에 제대로 안 하면. 그지? 잘 해줘야 된다. 계산하는 거. 귀찮으면 안 돼. 자, 15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대망의 15번. 15번 맞춘 사람. 그래, 이게 좀 약간 수요 그래도 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알면 어떻게 좀 가긴 하죠. 이게, 문제 풀다 토할 뻔했는데 이거. 아프다 토할 뻔했어요. 저도 처음 풀 때는 이걸 다 경우를 나눠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경우를 나누면서 들어갔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서부터 하니까 금세 풀리던데. 저도 그러니까 처음 풀 때는 앞에서부터 A 놓고 막 홀짝 있다 경우 수가 너무 많은겨.
이건 아닌 듯 하면서 뒤에서부터 가보니까 어랍쇼 하면서 조금 이렇게 풀었던 문제였는데, 개인적으로 저 이런 문제 좀 좋아하는 편인데, 수열 문제. 약간 퀴즈 푸는 것 같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 취향.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좋아.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이제 그냥 더해서 다음항을 쓰고, 합이 짝수면 더해서 반을 나눠서 다음항을 써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그냥 해보거든요. 그냥 샘플을 만들어서 그냥 해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뭐 거기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만들어 봐요. 뭐 답일 수도, 이렇게 해서 답 걸리면 완전 개이득인데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첫째 항은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줬고, 여기에서 이 둘째 항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봐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2를 하나 넣어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홀수면 그냥 더하는 거잖아. 그냥 더하면 3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해서 또 홀수잖아. 그러면 다음에 그냥 더해서 다음항 만들면 되죠. 그럼 얘는 이제 5가 되고요. 그럼 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잖아. 그러면 더한 거에서 절반을 나누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면 그냥 더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딱 한번 해보고, 사실 한 두세 개 더 만들어 보긴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내가 푸는 걸 그대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예요. 그러면 홀수랑 짝수를 더하면 무조건 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홀수가 되겠네, 뭐 이런 거거든. 그러면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잖아. 그럼 짝수랑 홀수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돼? 홀수가 되겠네,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카테고리를 숫자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홀짝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홀수랑 짝수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되고, 얘는 또 뭐겠어? 홀수가 되고, 거꾸로 짝수랑 누구를? 홀수를 더해도 무조건 뭐가 돼? 홀수가 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야. 픽스가 딱 된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거를 내가 좀 확인을 했는데, 그럼 만약에 홀홀이랑 짝짝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홀홀이면 합이 얼마가 돼? 짝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짝수가 되는데, 그 짝수를 또 반으로 나누어서 다음항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짝수를 반으로 나누면 홀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짝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홀홀이면 뭐도 가능하고 홀수도 가능하고 짝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좀 뭔 말인지 돼요? 자, 한번 직접 보여줄까? 1이랑 3을 더해. 그럼 얼마가 돼? 4가 되죠. 그러면 합한 게 뭐야? 짝수지. 그러면 짝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다음항 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이는 합한 거 4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다음항에, 그지? 그런데 내가 1이랑 5를 더했다고 쳐봐. 그럼 홀홀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더하면 뭐가 돼요? 짝수가 되죠. 근데 그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누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 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홀이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야. 홀홀은 홀수일 수도 있고 다음항이 짝수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구도 가능하겠다. 짝짝도 한번 해봐야죠. 짝짝. 그럼 짝짝은 더하면 무조건 짝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면 반으로 나누는데, 그 짝수를 반으로 나눈 것은 뭐일 수도 있다. 얘도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저도 처음부터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A라고 놓고 얘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갈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가지치기 하다 보니까 가지가 너무 많이 쳐지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거꾸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돌리면서 이제 두 번째 풀 때 이제 조금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었는데,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이렇게 풀었답니다. 자, 일단 여섯 번째 항이 있잖아. 여섯 번째 항이 지금 얼마냐면 30 얼마더라? 34거든요. 그러면 34가 짝수예요. 그러면 얘가 짝수가 나오려면 일단 얘는 절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홀짝이거나 짝홀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지금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가 나왔으니까 앞에 건 무조건 뭐뭐거나 홀홀이거나 무조건 뭐뭐겠다? 짝짝이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짝짝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겠다, 홀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범위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짝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4야. 그럼 여기가 3인데 지금 여기가 짝짝이 되려면 여기에 무조건 짝수가 와야 돼. 이게 좀 골 때리더라고. 자,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홀수가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홀수가 오면 홀수랑 짝수가 더해져서 짝수가 될 수가 없잖아. 절대로 여기는 홀수가 올 수가 없어. 무조건 짝짝이면 여기 무조건 뭐 해야 돼? 짝수여야 돼. 맞죠? 자, 생각해봐. 여기에 홀수야? 홀짝 더해서 짝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짝수여야 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 둘째 항이잖아. 얘가 또 짝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당연히 무조건 뭐가 안 돼? 홀수가 안 돼. 여기는 무조건 짝수가 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홀수잖아. 그러면 홀짝 더하면 짝수잖아. 그죠?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짝수가 와야 돼. 근데 첫째 항이 1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왜요? 얘 홀수잖아. 그럼 홀수랑 짝수 돼서 짝수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라인이야. 안 해도 돼. 벌써 속으로 유후 막 이랬죠. 뭐 문제 되시죠? 이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 얘는 절대 불가능하겠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됐을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또 해야 돼. 약간 빡치지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홀 하면은 그 다음에 합이 짝수가 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반 나눠서 짝수가 되는 건 가능하니까 이제는 두 가지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누구야? 짝 이럴 수도 있고 얘가 뭐일 수도 있어? 홀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짝수라면 짝수랑 홀수를 더하면 홀수 되는 거 맞죠? 그죠? 만약에 홀수라면 어때? 홀수랑 홀수를 더한 게 짝수지만 그걸 2로 나눠서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홀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세 번째 항이라면 얘가 짝수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올 수 있고? 짝수가 올 수 있고 여기 누가 올 수 있다? 홀수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짝수고 홀수인데 여기가 짝수면 짝수랑 짝수를 더해서 짝수잖아. 그죠? 그럼 반으로 나눠서 홀수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홀수랑 짝수에도 합하면 누가 될 수 있어? 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것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짝짝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뭐다 또? 1이 뭐다. 왜냐면 여기가 짝짝이니까 홀수가 여기 올 수가 없다고. 이게 뭔 말인지 따라와요? 괜찮아요? 여기가 홀수가 딱 와버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또 여기 짝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가 빠지는 거야. 요건 안 되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홀수. 요거는 이제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1이야? 그럼 1이랑 홀수 더해서 짝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홀 더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라인이 하나 잡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가 홀수예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가 짝수, 홀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짝수, 홀수면 여기는 뭐야? 1 이렇게 오면 되죠. 1에서 짝수, 홀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1 더하고 짝수에서 홀수 될 수 있으니까 홀수, 짝수니까 홀수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에요. 자, 그럼 여기 1이랑 홀수 더해서 누구 가능하다? 네, 홀수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표예요. 요거만 라인 따라가서 이제 값만 구해내면 요 문제의 답이 결정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계산만 집중해서 잘 하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봐봐요. 여기에 1이 들어갔죠? 그러면 요 라인부터 한번 봐봐. 1, 홀수, 34. 요거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 좀 약간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첫째 항이 1이고요. 2, 3, 4, 5, 6인데 미리 써놓읍시다. 여기가 1이고, 홀수, 여기는 34 이렇게 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 1인데 여기 첫째 항이 1인데 여기에 홀수를 놓을 건데 홀수를 놓을 때 우리가 뭐 물론 그냥 뭐 A 하고 홀수 이렇게 써도 되지만 홀수를 놓을 때 이런 건 좀 괜찮죠.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이러면 이제 우리가 홀수를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다고. 그죠? 이런 표현을 이제 써주면 우리가 홀수를 좀 일반화시켜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홀수하고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돼요. 그죠? 그러면 홀수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이 값은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맞죠? 그럼 이 세 번째 항이 홀수여야 되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돼? 네, 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m은 이제 홀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홀수랑 홀수를 더하니까 뭐가 돼요? 네, 짝수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3m 빼기 1이 뭐야? 짝수인 거죠. 두 개를 더한 게. 그럼 그걸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2분의 3m 빼기 1이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여전히 뭐야? 홀수예요. 홀수여야만 해. 그래야지 이 두 개를 더해서 또 홀수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하고 홀수가 되는데 합쳐서 또 홀수가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홀수를 더하면 두 개를 또 뭐 합니다? 더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5m 빼기 1이고요. 근데 홀수 더하면 합은 짝수니까 이걸 또 반으로 나눠서 다음 항이 4분의 5m 빼기 1로 결정이 되는 거야. 괜찮아? 좀 머리 아파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홀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홀수하고 홀수를 더하면 합이 뭐가 되니까? 짝수가 되니까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홀수하고 홀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4분의 엄마야 잠깐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더하면 2분의 2m 더하기 3m이니까 2분의 5m. 그죠? 그리고 여기 빼기 1 이렇게 되는 게 두 개를 합한 거고.
그런데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여기 4분의 1로 바뀌는 거고. 괜찮아요? 오케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들어가면 돼? 얘하고 얘가 이제 홀수니까 또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얘는 통분하면 4분의 6m 빼기 2가 되고요. 거기 더하기 4분의 누구? 5m 빼기 1 이렇게 더해주면 요거는 4분의 11m 빼기 3이 됩니다. 그렇게 두 개를 더한 거에서 또 누구로 나누면? 반으로 나누면 그게 누가 되는 거야? 34다.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 11m 빼기 3이 34 곱하기 8이니까 일단 8 이렇게 곱해보면 여기가 2고요. 3이면 24. 이게 얼마죠? 272. 그럼 11m은 얼마가 돼요? 27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m 값이 얼마가 되냐면 25가 돼요. 25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가 25예요. m 값이. 그러면 m 값이 25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둘째 항이거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되는 둘째 항은 여기다가 이제 25를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49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는 둘째 항이 누구다? 49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찾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해봐야죠. 근데 얘가 좀 하얀색이 제일 복잡하고 나머지는 계산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거든요. 자, 이 노란색 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라인.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짝홀홀 34 이렇게 되는 거죠. 짝홀홀홀 34 여기 이제 34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것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얼마고요? 1이고요. 이제 둘째 항은 짝수니까 짝수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m이라고 썼으니까 저는 이제 l이라고 한번 써보죠. l 이렇게 짝수 2l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1이랑 짝수를 더한 거 홀수니까 여기는 1 더하기 누구 된다? 2l 이렇게 되는 그냥 더하면 되죠. 그리고 또 여기는 짝수고 여기는 홀수니까 짝수랑 홀수 더하면 홀수 되잖아요. 그럼 짝수랑 더해서 홀수 더하면 그냥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이거는 4l 더하기 누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는 홀수랑 홀수잖아요. 그럼 합하면 짝수 되죠? 그럼 두 개를 합한 게 6l 더하기 2인데 그걸 반으로 나누면 다섯 번째 항이 3l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항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비로소 홀수가 됐죠? 홀수가 되면 두 개 더하면 짝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7l 더하기 2인데 짝수 됐으니까 이걸 2로 나눈 것이 마지막 항인 누구랑 똑같으면 된다? 34랑 똑같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7l 더하기 2가 얘는 오른쪽으로 2 곱해주면 68이 되니까 7l이 66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L값은 짝수로 존재하지 않죠. 요거는 없다. 이런 거 정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연수 조건으로는 만족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하면 됩니다. 마지막이 누구죠? 1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자, 1홀짝 홀홀. 자, 이거 좀 널찍하게 쓸까요? 1, 2, 3, 4. 이거 또 넓게 써. 2, 3, 4, 5, 6. 자, 그럼 얘는 여기가 뭐였죠? 홀짝 홀홀. 자, 여기가 이제 1이고요. 이 홀수는 이제 n 쓸까요? n. 그러면 홀수니까 2n-1 뭐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이제 1이랑 홀수를 더하면 합이 짝수죠? 그러니까 합이 짝수면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 n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랑 짝수를 더한 거니까 이번엔 그냥 더하면 여기는 3n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또 짝수랑 홀수를 더하면 그거 두 개 더하면 4n 빼기 1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홀수랑 홀수를 더한 거니까 두 개를 더해 7n 빼기 2인데 그걸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마지막 항인 누가 되면 된다? 34가 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7n 빼기 2는 68이죠. 그러면은 7n은 70이 돼서 이때 n값은 뭐가 되냐면 10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이제 10이니까 둘째 항은 여기다가 10 집어넣어 보면 둘째 항은 몇 나온다? 19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찾은 둘째 항이 19랑 아까 또 하나 뭐 나왔다? 49 나왔죠? 그러니까 19랑 49를 더하면 답이 얼마죠? 68. 그래서 3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해됐을까요? 좀 끊었다 가시죠.
지금 몇 분이야? 8시 50분? 이거? 네, 앞뒤로 표지로 해주신 것 같은데? 딱히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혹시라도 상할까봐. 부장님. 이번에 새로 부르셔. 만든 건데. 이거 어디, 그냥 여기 드리면 될까요? 네, 저 주세요. 제가 저기 정리하면서 네. 내일 꽂아놓겠습니다. 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그리고 이제 F0이 1인 3참수 fx가 있어요. 그럼 3참수 fx는 자, 얘겠죠?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양수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식을 두 개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fx 완성시켜서 f5를 구해라. 그러니까 f5를 구하라는 건 a, b를 다 구해내라. 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fx로 직접 안 주고 g'0은 0이다.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이제 gx는 fx-p f-p. 그리고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플러스 p 빼기 fp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0부터 p까지 gx의 dx는 20이다. 사실요, 저도 이 문제 풀 때 좀 애먹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얘기해도 뭐 상관없잖아, 그죠? 나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좀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 최적 커플을 바로 풀 수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 이 그림으로 푸는데 그림이 너무 예쁜 거야. 딱딱딱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와, 그림인가 하고 풀다가 끝까지 갔거든. 결국엔 그냥 적분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아씨 막 이러면서 막 손자 욕하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풀었어, 대수로. 그래서 솔직히 이게 예전에 있어요. 이게 평행이동처럼 보이지 않아? 그리고 이게, 야, 니네 이거 그림으로 혹시 푼 사람 없어? 이게 진짜 기가 막힌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그림을 딱 해석을 하잖아? 얘를 P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랑, 그지? 얘도 그걸 평행 이동한 건데, 문제는 얘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야? 0이잖아, 그죠? 0에서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fx의 입장에서는 x가 p일 때랑 마이너스 p일 때 기울기가 뭐야? 0이죠. 그런데 그게 0에서 1에서 만나는 거야, fx가.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fx가 0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리고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p고 여기가 누구? p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누구? f 마이너스 p, 여기가 누구다? 네, fp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원래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그리고 f-p만큼 마이너스로 평행이동해라 인 거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함수를 얘를 이렇게 된 애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가면 이 점이 원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좀 그럴싸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팍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죠? 좀 멋져지잖아.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거든요. x가 0보다 클 때는 원래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게 뭐 이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뭐 f 마이너스 p만큼 하라 이 얘기하냐? 그런데 지금 보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기울기가 0인 지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은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음수를 뺀 거니까.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가서 붙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뚫리는 접선처럼 얘가 일로 오는 게 이제 gx가 되죠. 그래서 그림이 그와 기가 막히네 딱 이러면서 여기서 0부터 p까지 적분을 하려는데 어랍쇼?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 20인 거 어떻게 하지? 결국엔 식으로 계산해야 되네 뭐 이러다가 그냥 다시 앞에서부터 식으로 풀었다 뭐 이렇게 이제 슬픈 결론인데,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평가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려요. 이제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풀리니까 두 개를 다 볼 줄 알면 좋은데 그건 뭐 나중에 수투 가서도 한번 자세히 얘기합시다. 알겠죠? 지금은 그냥 가볍게 푸는 방식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G'0이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미분하지 않았을까?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수투에서 이걸 미분하는 건 약간 반칙이긴 한데 뭐 이 정도는 그냥 1차로 합성돼 있으니까 그냥 미분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F0이 1이고, F0이 1인 건 썼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식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은 게 G'0의 좌극한이고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게 G'0의 우극한인데, 그게 여기서는 F' 뭐가 되고요? 네,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여기서는 F'P가 됩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래? 같으면서 0이라고 줬으니까 이게 이제 각각 0이라고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그럼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얘기죠. 마이너스 P하고 P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아까 그림으로 볼 수 있었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fx 말고 f'x에서 식을 적분해 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얘는 그래서 3의 x 플러스 p, 여기서 x 마이너스 p, 여기서 0 되고 여기서 0 된다로 인수로 식을 작성해 주시면 문자가 이제 하나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3x제곱 마이너스 3p제곱의 x다.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x니까 이걸 적분해 주시면 얘는 x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p제곱 x, 그리고 플러스 c인데 우리는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죠. 이렇게 0지분은 1이니까 미지수 하나, p 하나 딱 남은 상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x에 문자 하나가 남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누구? 이제 이 문자를 계산할 수 있는 이 적분식을 또 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0보다 큰 쪽을 쓰는 거라서 0보다 fx, gx를 큰 쪽을 쓰는 거면 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보면 0부터 p까지 fx 플러스 p. 그러면 요거는 이제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p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볼까? x 플러스 p를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x 세제곱에 3px제곱 그리고 더하기 3p제곱 x 그리고 더하기 p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3p제곱 x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p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요게 이제 fx 플러스 p고요. 그리고 빼기 fp면 빼기 여기다 p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p세제곱 마이너스 3p세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식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보시면 3p제곱 x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게 p세제곱 마이너스 3p세제곱 더하기 1인데 이게 뒤에서 그대로 빠지거든요. 다 지워져요. 이렇게 다 지워져서 결과적으로는 요거 요식을 정리해서 계산을 한 게 fx 플러스 p 빼기 fp인데 남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여기에 x 세제곱 더하기 3px 제곱만 남는다. 자, 요거예요. 근데 그거 계산한 게 얼마다? 20이다. 이거니까 이제 이걸로 p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에
x 4제곱 더하기 px 세제곱 여기다가 이제 p0 이렇게 대입하시면 요게 이제 4분의 1 얘는 1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4분의 5p 4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2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p 4제곱은 요거 이렇게 약분시키시면 4고요. 요거 넘겨주시면 p 4제곱이 이제 16이 돼서 양수 p는 이제 2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fx 완성됐죠? fx는 뭐냐면 x 세제곱에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이거에 f5를 계산하세요. 인 거니까 f5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이게 이제 125 빼기 60 더하기 1이 돼서 6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 괜찮아요? 좀 잘 따라왔어요? 이것도 약간 진짜 대수적으로 다 풀지 않나요? 그죠? 막 복잡하게 그림 안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약간 논란의 포인트는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왜 여기서 식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도함수에서 적분해서 올라감 뭐 이런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낯설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지금까지 안 해봤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분 안 해본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식을 작성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제일 쉬운 방식으로 어쨌든 작성하는 건데 뭐 이거 하나 갖고 얘기하는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편하구나 그걸 좀 봐야 식도 좀 예쁘게 써지죠. 얘는 이게 편하다. 이제 두 문제 남았나요? 뭐라고요? 22번이요? 계산은 끝까지 하지 말고 뭔 내용인지만 볼까요? 왜냐면 저거랑 오늘 하는 그 집념이랑 이어져.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약간 속으로 약간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약간 간지 나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는데 약간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니네 그거 기억나냐? 옛날에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요? 이게 딱 그 내용이긴 한데 우미자미 수후후후 우리 성윤이를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본 지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제가 집에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들어가면 자고 있고 일어나면 학교 가 있고 한 3일 전에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출근하다가 딱 나를 보더니 아빠! 그러더라고. 막 반가워서 달려가는 줄 알았더니 저리 비켜! 하더니 엘리베이터 타러 딱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약간 당황했어. 소윤아 아빠 봤는데 안 반가워 그랬더니 안 반가워! 문 탁 닫더라고. 내가 봤을 땐 빨리 올라가서 그 학원 가기 전에 게임 한 판 더 하려고 급하게 뛰어간 것 같았는데 약간 좀 찝찝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자, 21번. 자, 그 얘기 했나요? 같이 로블록스 했다고? 했어? 너희들한테? 안 했어? 나도 그 해봤어, 로블록스. 버튼을 누르지 마?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그 완전 생각보다 그 가족이랑 같이 하기 되게 좋던데. 버튼을 딱 누르면 미니게임이 막 시작돼. 요즘 막 언덕에서 돌이 막 굴러때려져. 그럼 그거 피해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딱 끝나면 이제 막 갑자기 밑에서 용암이 차올라. 그럼 높은데 막 피해서 올라가고. 막 약간 되게 재밌던데? 그래서 소연이랑 같이 하는데 막 꽤 잘하더라고. 아무튼 자 21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근데 사실 지금까지 봤던 약간 문제들이랑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기는 했죠. 좀 완전 일반적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천천히 잘 쳐다보면 오호, 그림 잘 그려질까?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막 그렸는데 몰라. 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뭐. 어허. 자, 여기 D, 여기 A, 여기는 C, 여기는 B. 자, 이렇게 4개의 점이 있고요. 그리고 AB 곱하기 CD 여기가 85예요. 그리고 삼각형 CAD의 넓이가 35일 때 A랑 K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랬고요. 여기가 이제 K고요. X는 K, 여기가 이제 Y는 K다. 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조금 처음에 좀 당황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뭔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요 점의 좌표를 좀 구했거든요. 먼저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해보니까 얘가 이제 K인데 여기 지섬수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K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이게 정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A값 몰라도 좌표가 뜨네. 이렇게 이제 바로 결정이 좀 되는 거였고, 그리고 약간 역함수는 절대 아니죠. 여기는 이제 밑이 다르니까 얘는 루트 A인 거예요, 사실. 그죠? 얘는 그냥 A니까 역함수는 전혀 아니니까 아쉽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얘를 보면서 y좌표가 K네 라고 했더니 y좌표가 K면 여기가 K인 거잖아. 그리고 해서 그럼 얘가 K인 거면 얘가 0인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정점이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가 0이려면 얘는 얼마니까? 1이어야 되니까 그쵸, 얘가 1,K네 이렇게 이제 좌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길이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뭐 이 2개 가지고 풀어야 되나? 아니면 이 2개 가지고 풀어야 되나? 그럼 얘네들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뭐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길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길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얘네들을 연립해서 길이를 직접 구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녹록치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였냐면 그럼 BC 한번 구해봐. 그래서 일단 B하고 D에 S의 좌표를 찍었어요. 근데 B점의 좌표를 찍은 거는 Y에다가 이제 K를 넣은 거죠. 그럼 여기다 Y에다 K를 집어넣으면 K는 A의 X-K가 되고, 그러면 X-K는 로그 A의 K가 되고요. 그래서 X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A의 K 더하기 K가 돼요. 그리고 Y좌표는 얼마다? K 이렇게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했어요. 뭐 이렇게 연립할 수는 없잖아. 막 직선이랑 연립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썼다고. C도 보니까 X좌표가 K죠. X좌표 K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됐냐면 C점의 좌표가 2 로그 A의 K 더하기 K 맞죠? 뭐야 이거? Y좌표를 써야 되는데 X좌표는 K, Y좌표 요렇게 된 게 이제 C점의 좌표가 됐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BC를 한 5초 정도 쳐다보고 우악 하고 풀었어요. 성가비는 무엇을 보고 우악 했을까요?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 저는 바로 처음부터까지 막힘없이 술술술 풀어냈거든요. 자, 여기서 성가비가 발견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까 막 길이가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죠? 우와! 저기 만나는 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나? 이 점이요? 여기가 K, K죠. 저 넓이 분식 썼을 때 네. 12 곱하기 무슨 점이 나야 되지? 길이가 사실 뭐 방식이야 여러 개가 있을 거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봐. 이렇게 한번 봐봐. 잘 봐야 돼. 얘가 로그 AK 더하기 K거든. 그죠? 여기가 K고, 그리고 여기는 2 로그 AK 더하기 K거든. 여기 Y좌표가 K고, 여기 길이가 얼마야? 로그 A의 K죠. 여기서 여기 빼면 이거 보여? 이 길이 얼마야?
2 로그 A의 K죠.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너하고 너의 비율은 항상 몇 대 몇이야? 1대 2. 이거 무슨 말인지 돼요? 좌표가 그렇게 생겼잖아. 얘에서 얘를 빼면 이 길이가 로그 AK고, 그죠?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 빼면 이건 2 로그 AK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에 이건 무조건 몇 배? 2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조금 눈에 들어왔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1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럼 우리는 문자 두 개로 여기에 있는 넓이하고 길이식을 세울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M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몇 M? 2M. 1대 2니까 이렇게 식을 잡고 여기에 보이는 얘는 길이가 같을 거니까 N 이렇게 잡아.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자 두 개로 AB 곱하기 CD하고 삼각형 CAD의 넓이를 한 방에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AB는 어떻게 되냐면 N하고 M을 더한 거, N 더하기 N. 그리고 CD는 어떻게 되냐면 2M이랑 N을 더한 거, 2M 더하기 N. 이렇게 된 게 곱한 게 85다.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삼각형 CAD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이제 2M 더하기 N이죠. 그리고 요 길이가 높이겠죠? 높이는 이제 n이 되는 거죠. 곱하기 n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얼마다? 3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얘랑 얘가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요 두 개로 연립하시면 돼요. 얘는 2m 더하기 n이 얼마냐면 n 더하기 n분의 85다 이렇게 될 거고 요 식에서는 그죠?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요 식에서는 2를 곱하고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쓸 수가 있죠. 얘는 2m 더하기 n은 n으로 나누고 2를 곱해주면 n분의 얼마? 7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요걸 이제 약분을 하면 여기가 이제 17이고요. 여기가 얼마야? 1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곱해주면 17n. 그리고 이렇게 곱해준 게 14n 더하기 14m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여기는 3n이 누구랑 똑같다? 14m이랑 똑같다. 이런 식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둘 중에 좀 간단한 거에다가 연립을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로 할까요? 요 식을 데리고 와서 2m 더하기 n이 곱하기 n이 지금 2 곱하면 70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m을 연립을 좀 할게요. m은 14분의 3n이니까 여기다가 14분의 3m을 이제 넣어 보려고 해. 그러면은 요거는 2배에서 7분의 3n이 되니까 얘까지 더해주면 7분의 10n 이렇게 되고요. 그게 하나 더 곱해주면 n제곱이 되는데 그게 얼마다? 70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은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7로 그러면은 n제곱이 얼마가 돼요? 7의 제곱인 49가 되니까 n 값이 얼마로 나온다? 7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7 집어넣으면 m은 14분의 3n이니까 일단 7 집어넣으면 m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nm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n과 m이 길이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이 7이죠. 얘가 7이니까 요 길이가 7인 거야. 그래서 1에서부터 7까지 더한 게 요거 x좌표가 되니까 k값이 얼마로 결정이 된다? 8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m이 2분의 3이죠? 그럼 얘가 2분의 3이면 여기가 이제 2m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C점의 좌표를 결정 지을 수가 있는데 X좌표는 7 더해서 8이 됐을 거고, 그리고 요거는 Y좌표 K가 아까 8이었죠? 8에서 3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 이제 11이 되겠죠. 그래서 C점의 좌표가 8,1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뭐 아무데나 넣으면 되죠. 요 C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저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Y좌표는 11이 되고 이 로그 A의 X좌표는 8이 되고, 그리고 여기 K가 8이죠? 여기가 8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이제 저 좌표를 대입한 거고, 요거에서 이제 A 구해주면 되죠. 요거 8 넘기면 여기는 3, 2로 나눠주면 2분의 3이 로그 A의 8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A를 8로 만드는 지수가 얼마니까?
2분의 3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a를 구하고 싶다면 양쪽에 3분의 2 거듭 제곱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3분의 2, 여기다가도 3분의 2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2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곱하면 2의 2제곱이죠. 그래서 a 값이 이제 4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더라 이게? a와 k의 합. 근데 a가 지금 얼마고? 4고 k가 지금 아까 우리 얼마였죠? k 8. k가 8이니까 이렇게 8이어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조금 빡세다, 그죠? 사실 저는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방정식을 풀 수도 없고요, 그죠? 저거 식의 길이를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무조건 로그 안 들어가게, 무조건 지수함수 안 들어가게 짜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해야 좀 온전히 풀리고 좀 그랬던 것 같고,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렇게 식 세우는 순간 이제 약간 나락으로 가는 거죠. 계산이. 저기 지옥으로 빠질 수도 있다. 엄청 복잡해지겠죠? 너에서 너를 뺀 거 곱하기 막 여기서 여기를 뺀 거 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식 자체가 완전 산으로 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풀어서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풀었어요? 그렇지 않았어?